수사는 짧게, 조서만 길게. 특별한 피의자 정경심. 지난 5일 정경심 교수 2차 소환 15시간 중 조서 열람에만 11시간이 소요됐다는 거예요. 조서 열람에만 11시간. 그 이후 시간은 휴식과 식사. 결국 검찰이 실제 물어볼 수 있었던 시간은 2시간 40분. 검찰이 준비한 질문의 절반도 못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볼 게 참 많은데 그 차명폰으로 통화 왜 하셨습니까? 노트북 어디에 보관하셨습니까? 동현대 표창장 왜 위조하셨습니까? 남편에게 청문회 날 그때 왜 전화하셨습니까? 물어볼 게 산더미인데 절반도 다 못 물어봤다. 왜? 15시간 중 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밖에 못 썼으니까요. 정경심 교수는 조서 읽는데 시간을 다 할애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절반도 못했고 수사를 짧게 나눠 받는 이른바 지연작전을 정경심 교수가 쓰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검찰이 가진 패를 보면서 방어작전을 수립하는 것 아니냐. 치밀하게 위선된 행동이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쭉 보고 기고해서 변호사와 대비책을 짜는 식의 수사를 받는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자, 건강이 심각한데 조서 열람만 11시간. 정경심 교수는 건강상의 문제로 검찰 조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정경심 변호인은 시신경 장애로 조사 때 검사와 눈을 마주치기 힘들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그런 식의 건강 문제를 제기해놓고 조서 열람을 10시간 넘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변호인 변호사님, 본인의 고객과 함께 대동에서 검찰 수사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최장 조서 열람한 시간이 본인 변호사 경험상 한 몇 시간 정도예요? 저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러면 조서 다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볼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이제 가끔 이제 못마땅한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찰 이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이제 쫓을 때 예를 들어서 범행 현장이 어디야? 그러면 학교 화단이야? 계단이야? 화장실이 어디야? 라고 그러면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화장실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러니까 범행 장소가 어디인가요? 라고 물으면 답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디 학교 화장실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완전 뉘앙스가 달라지죠. 경찰의 질문은 여러 개 제시해놓고 이 중에 어떤 거야 하면은 머뭇하다 여긴가 애매하네요 라고 했던 게 질문 자체가 나중에 문답은 어디야 하면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뉘앙스가 확 바뀌어집니다. 그런 거 확인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 문제 제기할 때 이거는 우리 의뢰인이 이런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거의 계획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조사를 길게 끝나고 한두 군데 제기를 하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건 너무 달라요. 그럼 여기서 과거에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4시간, 5시간씩 조서를 검토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는 이미 10시간, 11시간 조사를 받고 전반적으로 리뷰했던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사 시간은 짧은데 검토만 길어요. 그리고 검찰의 얘기에서도 사모펀드까지는 가지도 못했었고 표창장 위조 문제에서만 겨우 조사가 끝났을 뿐이다. 아니 사모펀드까지는 질문하지도 못했어요? 예, 반밖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검사들은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한 이틀 동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표창장 위조하는 달라 끝나고 나니까 바로 아프다고 뻗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10시간 동안 조사를 리뷰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단순히 검찰의 수사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검찰의 그다음에 증거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가가지고 전날 이제 일단 조사 그만하겠다, 건강이 안 좋다 한 다음에 내가 답변했던 내용을 다시 리뷰해보고 검찰의 증거를 보면서 표창장 위조에서 이걸 다시 한번 좀 말을 바꿔야겠다라고 치밀하게 계산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오랜 시간 봤다는 것은 검찰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나는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향후 공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조사 중간에 한 단락 끝나는데 이렇게 말을 뒤집고 나오는 거는 현재 이 진행 상황이 요거니까 앞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서 대응을 이렇게 개발을 해야겠다. 변호사 추가로 좀 상의를 해봐야겠다. 그렇게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이죠. 정경심 교수의 딸이기도 하고요. 조민 양은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의 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대형 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번 일로 악화가 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조금 눈치가 보이네요. 엄살 부린다고 할까봐.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영장 발부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데 언론 보도만 보면은 어머니는 이미 유죄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진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딸뿐만 아니라 본인도 건강상의 이유를 앞세워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 측의 건강상의 이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유증 심각.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들은요, 2004년 강도를 피해서 탈출하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에 골정상을 입었다. 6살 때 사고로 오른쪽 눈에 실명을 했다. 뇌기능 시신경 장애로 조사가 힘들다라고 검찰에 2004년 6살 때의 일까지 거론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를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동양대 휴직 사유로 제출한 병원 진단서를 한 언론 매체가 입수해서 확인해 봤는데 병명은 합병증 없는 약한 수준의 당뇨, 스트레스로 인한 안정이 필요였다는 거예요. 이 간급, 김변 박사님. 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면 사실상 검찰의 조사까지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라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강의하는 데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3시간 정도 학생들에게 강의라고 하면 진이 다 빠지거든요. 그리고 났을 때의 건강 상태고 지금 현재 2학기 강의까지도 원래는 진행을 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죠.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련의 전략 같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감성에 호소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꽤나 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분명하게 지금까지 고발이 되거나 언론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 진위를 밝혀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정황만 보더라도 사실관계 진위를 밝히는 것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청문회,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했던 얘기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상황으로 이렇게 좀 감정적인 흡수 전략을 선택한 게 아닌가 우려가 큰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제발 국민들 분열 내지 말고 대한민국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좀 달라는 목소리를 수차례 내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남편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고요. 분명하게 다른 피의자들이 그동안 받았던 조사 방식처럼 떳떳하게 나서서 조사받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국민들에 대한 실망을 아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